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용진, 우리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죠. 이분이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 쌓이는 발언들을 하는데 본인은 뭐 친문 지지층의 그냥 공격이다. 예, 뭐 요런 정도로 생각하면서 정신 승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왜 최근에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제가 박용진 의원에게 좀 논쟁을 좀 걸어보고 싶어가지고 이거 뉴스부터 좀 가져왔어요. 이게 오늘자 기사인가 매일경제랑 인터뷰를 했나봐요. 박용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추미애 장관 논란 불법 아니니까 괜찮다는 자세를 버려야 된다 라면서 조중동이 딱 좋아할 만한 얘기 해주셨네. 자, 봅시다. 왜 이 발언이 문제일까? 네, 허재현 기자가 짚어드릴게요. 박 의원은 추 장관 논란에 대해 불법이 아니니까 괜찮다, 규정이 있으니까 괜찮다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다. 그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맞지 않는 자세다. 저마저 입을 다물면 당내 다양한 의견의 존재가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줄 수가 없다. 당에 이런 견해들이 존재하는 걸 국민들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구나. 그래요. 뭐 설마 악의적으로 하셨겠어. 그건 아니죠. 내가 그 진심을 뭐 오해하진 않는데, 그러나 부적절한 건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SNS에 악플이 많이 달리고 있나봐요. 국민의힘으로 가라. 그죠? 아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국민의힘에 가려면 이분이 진작에 갔겠지. 그냥 국민의힘과 정치 철학이 같다기보단 그냥 무능력 하신 거예요. 무능력. 내 얼굴이 참 안 나오고 있었네. 제 얼굴 보시길 원하십니까? 다시 등장했습니다. 얼굴 꺼져. 그러면 꺼질게요. 얼굴을 카메라 안 켜고 있었네. 아무튼 네. 그래요. 언론에서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을 자꾸 소신파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죠? 금태섭, 박용진 이런 사람들. 이분들이 소신파라서 욕먹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드는데. 소신파 말고 저는 똑같은 세 글자로 얘기해 주고 싶은데 헛소리. 헛소리 자꾸 하니까 욕먹는 거지. 무슨 소신파입니까? 소신 있는 건 좋은데 허재현 기자도 소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욕 안 먹을까요? 저는 헛소리가 아닌 소신파니까. 옳은 얘기하는 소신파죠. 저도 민주당이 얼마나 쓴소리 많이 합니까? 소신파라서 욕먹는 게 아니라 헛소리 자꾸 하니까 욕먹는 거죠. 제가 왜 이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의 문제가 굉장히 큰지 좀 짚어드릴게요. 잠깐 일단 인터뷰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보자. 이분이 어쨌든 옳은 얘기도 해요.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공수처는 검찰 권력 분산을 위해 특수수사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서 이관하려는 건데 공수처는 이미 만들어진 제도다. 국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시스템 충실하게 같이 이행을 해줘야 된다. 야당은 이걸 반대한다는데 패스트 트랙이라는 제도를
만든 건 야당이다. 자신들이 만든 제도 아닌가.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으로 이거 공수처법을 그냥 막 강행해서 통과시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거는 패스트 트랙이라는 제도는 우리가 함께 그 야당도 같이 만든 제도인데 뭔 소리냐. 그러니까 이분 옳은 얘기도 합니다. 아주 막 다 헛소리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태섭보단 좀 낫네. 아무튼 그래요. 요거 좀 봅시다. 강성 지지층 비판으로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위축될 수도 있다. 그죠? 네. 매일경제가 신문이 하고 싶은 얘기겠지. 박용진 의원이 뭐라고 답했냐. 어떤 시기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지층은 존재할 거다. 그죠? 그러나 지나치다 싶으면 저라도 균형을 잡아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섭섭하진 않나. 언젠가는 그분들께서 그런 노력을 인정하고 저를 인정해줄 날도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그거예요. 저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긴 듣겠는데 그래도 국민 여러분이 틀렸어요.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거네요. 보니까 제가 왜 이 박용진 의원이 문제가 많은 분인지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참 사람들. 일단 보세요. 이분이 최근에 한 말실수 한 3개가 있는데 그 3개가 왜 문제인지 허재영 기자가 좀 짚어드릴게요. 박용진 의원. 일단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한 논평이었어요. 정의기억연대. 이분이 뭐라고 논평을 했냐. 정의기억연대 의혹은 삼성의 회계부정과 비슷하다. 요렇게 말을 했었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네, 당연히 이제 이 허재현의 바리스타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너무 설명을 잘 이미 많이 드렸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시겠지만 박용진 의원을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어떻게 정의기억연대 의혹과 삼성 그 회계부정 사건하고 이걸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윤미향 의원이 공금 빼돌려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그죠 이득을 위해서 착복한 거 검찰 수사 결과에서 하나라도 나왔습니까? 박 의원님?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단체를 운영하는 데에 여러 가지 불투명함들이 좀 있었고, 그죠? 그런 것들 솔직히 인정하고 지금 스스로 개선 중이잖아요. 그래서 불법과 합법의 영역에서 방치되어 왔었던 좀 좋지 못했던 불투명한 어떤 회계 관행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발견이 돼서 검찰이 탈탈탈탈탈탈탈 털어가지고 기소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윤미향 의원이 무슨 사적으로 뭘 착복하거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에? 그런데 삼성 회계부정 이거는 이건희 회장 일가가 경영권을 그 아들한테 날로 먹게 하려고 조직적으로 벌인 범죄 아닙니까? 혐의 사실이 그렇잖아요. 완전히 윤미향 의원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에요. 윤미향 의원 일가가 윤미향 의원 그 뭐 아버지랑 아들이랑 뭐 딸이랑 뭐 남편이랑 작당을 해가지고 정의기억연대 뭐 회사 뭐 이런 거를 막 다 빼돌려가지고 막 부를 쌓고 뭐하고 뭐 지분을 막 가져가고 이런 거 하나라도 들통났어요? 박 의원님? 분석 좀 잘하세요. 두 번째 또 하나 박원순 시장 사건 가슴 아프지만 진실을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었어요. 박용진 의원이. 일단 듣는 순간 화부터 나죠. 네, 제가 대신 화내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도 얼마나 오바인 게 뭐냐면 아니 박원순 시장 사건 가슴 아프지만 진실 파악해야 된다. 맞는 말인데 그걸 굳이 박용진 의원이 왜 이걸 굳이 왜 그 시점에 또 해?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 이거 진실 파악하지 말고 덮자고 얘기한 민주당 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에? 근데 왜 이걸 굳이 얘기하는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아니 박원순 시장 사건 가슴 아프지만 우리 편이니까 다 덮자. 이런 얘기한 사람 누가 있어요? 난 내 기억에는 없는데요. 그런 분들은 있었죠. 박원순 시장을 지금 드러난 팩트만 가지고는 어떤 일반인의 일방적 주장만 갖고 단정적으로 가해자로 몰지는 말자.
더 지켜보자, 신중하게.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은 많죠. 그죠? 저 같은 기자도 그런 쪽에 가까웠고. 그 주장을 혹시 진실을 덮자라는 주장으로 이해하신 거예요? 박용진 의원님? 네? 차분하게 거리두기 하면서 진실을 파악해 나가자. 이 얘기가 진실을 덮자. 우리 가슴 아프니까 진실을 덮자. 이런 얘기로 이해되세요? 아니, 그러시면 저는 박용진 의원님 죄송하지만 고3 때로 좀 돌아가셔서 수능 언어 영역, 그 듣기평가 문항 몇 개 있거든요. 그거 푸는 연습 좀 한 1년간 더 해보시면 어떨까? 고3 수준의 수능 언어 영역 듣기 능력 평가를 통과할 수준이 되면 저희들의 그 말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진 않죠. 예. 문제 많이 틀리시겠네, 듣기 평가 이분. 그죠? 우리가 도대체 난 기억이 없는데 민주당에 도대체 어떤 의원이 우리 박원순 시장 가슴 아프니까 진실을 덮어버립시다. 이런 얘기를 도대체 누가 했어? 홍은현님 감사합니다. 5만원 감사합니다. 제작비로 잘 쓸게요. 홍은현님 기억나세요? 난 그런 얘기한 민주당 의원이 아무도 없는데. 네. 왜 박용진 의원이 굳이 이걸 왜 얘기해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 안 나. 네. 쓸데없이. 초롱초롱님, 그래요. 뭐, 이분이 뭐 다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것도 있죠. 유치원 그거 문제, 그죠. 그러니까 금태섭보단 좀 나은 사람 같아요. 다 쓰레기겠어요. 근데 자꾸 스스로 말실수를 해. 근데 자기가 말실수를 한 걸 가지고 친문 강성 지지자들의 뭐죠? 공격이라고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고 조중동한테 떡밥 던져주니까 저 같은 기자들이 나서서 당신의 소신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헛소리가 문제다. 제가 지금 짚어주는 거 아니에요, 기자가. 자, 세 번째.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뭐 법 위반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얘기해서는 안 돼. 지금 이런 얘기를 또 왜 해? 에? 아니, 민주당 내에서 지금 그래 추미애 장관 아들이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가 법 위반 아니어도 괜찮다고 봐주자. 이런 얘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진지하게? 나는 있어요, 그런 분들이? 난 모르겠는데. 박용진 의원님, 한 명이라도 좀 그런 사람 있으면 이름 좀 대보세요. 아마 못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예. 이런 얘기를 도대체 왜 하시는 거죠? 누가 그러니까 민주당의 다수가 이거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니까 아이고 이거 관행 정도니까 봐줍시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모르겠는데. 예. 지금 대중들이 지금 추미애 장관 관련한 그 아들 보도에 빡쳐가지고 국민의힘에 막 항의하고 이런 이유가 뭐죠? 추미애 장관이라서 그래요? 아니죠.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는 어떤 사항들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마구마구 언론과 협잡해서 쏟아지는 여러 흑색 선전들 막 난무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쏟아지잖아요. 그럼 대중은 뭐야, 난 좀 차분하게 이 사안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왜 이걸 다 흑색 선전만 막 계속 쏟아지는 거야? 날 좀 차분하게 신중하게 이걸 좀 가지치기 하면서 보면 안 될까? 이 조중동과 국민의힘이 제기한 그런 의혹만 듣고 섣불리 입장을 정리하라고 박용진 의원처럼 말하는 게 난 불편한데 난 그냥 합리적으로 좀 차분하게 판단하고 싶은데 이런 거 아니에요? 대중들의 심리는? 예.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 누가 도대체 추미애 장관이니까 다 봐주자고 누가 그러고 있어요, 박용진 의원님. 저는 조중동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3, 4일 막 의혹이 쏟아지면 1차적으로 우리는 입장을 정리해서 판단을 내려야 돼.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좀 차분하게 좀 보면 안 돼요? 저는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요, 박용진 의원님이.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박용진 의원님이. 소신 팔아서 욕먹는 게 아니라 헛소리 자꾸 하시니까 좀 판단 좀 잘하세요. 제가 박용진 의원이 이제 민주노동당 출신이죠.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원래 거기서 정치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자꾸
이제 이런 그 박용진 의원한테 문제 제기하시는 어떤 분들을 친문 강성 지지자 막 이런 분들이라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자위하시는데, 박용진 의원님 이런 말씀 드릴게요. 허재영 기자도 민주노동당 대학생 때부터 지지하고 막 굉장히 선거운동도 열심히 해드렸어요. 이런 대한정당을 키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박용진 의원님이 지금 정치적으로 커나가시는 데 있어서 2000년대 초중반까지 허재현이라는 대학생의 어떤 풀뿌리 활동도 꽤 많은 기여를 했을걸요. 저 같은 시민들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사실 저 같은 익명의 당시에 청년 대학생들이 얼마나 당신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나중에 한겨레 들어가서 뭐 기자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전 민주노동당을 굉장히 열심히 지지했어요. 대학생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박용진 의원이 친문이 아닌 것처럼 저도 친문이 아닌 사람이에요. 저는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의식적인 좀 사회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민주당이 저랑 성향에 맞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부분에선 늘 답답한 구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그리고 심지어 2년 전에 저는 한겨레에서 그 드루킹 사건 폭로해가지고 결국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되는 것까지 바깥에서 지켜봐야 됐어요.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저 그때 기레기 순위 원탑이었어요. 친문 강성 지지자들한테.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임미리 교수 칼럼 그거 막 민주당이 고소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페이북에다가 공개적으로 민주당 지도부 비판했던 기자예요. 그때도 저 욕 먹긴 먹었죠. 그런데 저도 그런 쓴소리 하는데 지금 보세요. 박용진 의원 엄청 욕먹고 있지만 제가 뭐 지금 뭐 친문 강성 지지자들이 막 저한테 몰려와서 지금까지도 욕합니까? 아니? 안 하죠. 지금 저 얼마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 그거 시행령 그거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1인 시위까지 했어요. 사실상 지금 문재인 정부 비판한 거잖아요. 자, 이 정도 제가 쓴소리 하고 있는 기자인데 강성 친문들이 저한테 막 몰려와가지고 막 항의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박용진 의원 같은 반응은 제 페북에서는 없을까요? 왜 그렇겠어요? 똑같은 소심판데 박용진 의원은 계속 공격당하고 저는 왜 욕을 안 먹고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이 쓴소리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쓴소리를 제대로 해야죠. 균형 감각을 갖고.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자꾸 오류를 스스로 범하는데 스스로를 돌아보지는 못하고 이게 다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공격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 안 나? 당연히 화나죠. 대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고 말은 하면서도 안 받아들이잖아. 언젠간 내 진심을 이해해 줄 거라고. 그러니까 자꾸 친문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이라고 자꾸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저의 어떤 대중적 성향, 정치적 성향까지 다 설명드려가면서. 아니에요. 그냥 박용진 의원 당신이 좀 약간 이상한 데서 자꾸 판단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진중거 씨 페북 같은 거 혹시 보고 계세요? 그분은 그런 얘기 하죠. 진영주의자들이 추미애 장관 아들이니까 법 위반해도 관행이니까 괜찮다고 봐주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페북에 막 정리하시겠지. 그분이 몇몇 진짜 누리꾼들의 얘기만 갖고 혹시 그런 거 보고 판단하신 거예요? 한 1만 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얘기를 갖고. 그러니까 욕 드시는 거예요. 박용진 의원이. 저도 이제 뭐랄까 계속 그 여러분들 좀 불편하게 하는 얘기 계속 드리잖아요. 허재영 기자 얘기 들으면 꼭 뭔가 한두 개는 나랑 안 맞아. 이런 악플이라기보단 섭섭한 댓글 꼭 달려요. 저도 쓴소리를 하니까 박용진 의원처럼. 근데 왜 저는 그 정도밖에 항의를 안 받을까? 박용진 의원님 잘 생각해 보세요. 대중들이요 일부 동의가 안 되는 얘기가 있더라도 그거 하나 가지고 막 공격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같이 본답니다. 이 사람이 이 부분은 나랑 좀 생각이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그래 귀 기울 만한 얘기를 많이 하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막 공격 안 합니다. 다 전반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바른 말을 꼭 해야 되는 콤플렉스 같은 거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집착하는. 허재영도 마찬가지죠. 꼭 개입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막
못 참아서 결국은 해. 바른말 콤플렉스 같은 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이지만 결국은 해. 박용진 의원도 그런 스타일 같아. 허재영 과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박용진 의원의 심리를 잘 알아요. 예. 굳이 안 해도 얘 얘기를 꼭 해. 욕을 먹어가면서. 그런데 균형 감각을 갖춘 논평을 오랫동안 하면요, 예, 아무리 약간의 좀 불편한 얘기를 하게 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만 갖고 막 공격하진 않는답니다. 박용진 의원님. 저라고 왜 강성 친문들이 저 왜 싫어하는 사람들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진 않는 이유가 뭐예요? 뭐겠어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제는요, 강성 친문이 문제라기보단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합리적인 판단, 이런 게 그런 게 무너진 박용진 의원 당신 아닙니까? 지금 뭐 추미애 장관 이 사건만 보세요. 이 아들, 지금 언론, 검찰, 정치권이 한 몸이 돼가지고 막 문제 제기하는데 하나도 제대로 드러난 게 없어 사실로. 근데 그냥 아몰랑 사퇴 막 이러고 있잖아요. 에? 그거 안 보이세요? 물러나야 돼요, 추미애 장관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흑색 선전인데. 아니 제가 왜 이런 걸 막 하나하나 다 알려드려야 돼요? 솔직히 알 만큼 아실 만한 분 아니에요? 아이고, 그날은 온다님, 그죠? 바른말이랑 헛소리는 다른 거죠. 박용진 의원님보다 난 이 친구가 더 나은 것 같아. 이 황희두 씨, 이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 있잖아요. 이분이 페북에 이런 거를 올렸더라고. 예. 고려대에서 그러니까 교수들이 자기 자식들을 자기 수업을 듣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고려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있는 거죠. 고려대 교수가 자기 수업을 듣게 한 거야. 그래갖고 별다른 어떤 노력도 안 했는데 A+를 막 줬대. 한 명도 아니고 한 13명 가까이의 교수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 황희두가 열받아가지고 고려대생들은 왜 이 문제에는 분노하지 않냐 이러면서 자기 페북에 올렸더라고요. 응? 이런 게 균형 감각 아닙니까? 박용진 의원님? 네. 자, 보세요. 이게 한두 명한테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2017학년도 2학기 수업, 2018학년도 뭐 어떤 고려대 어떤 A 교수가 다 A 학점만 준 거야. 자기 아들 딸들한테. B 교수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답안지도 제출하지 않았대. 이 교수 이름이 뭐야? 온갖 한두 명이 아니래요. 한두 명이. 예. 13명인가? 교수들이 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중권 씨가 지금 정경심 교수 그 딸, 그거 문제 하나 가지고 1년 내내 떠들고 있잖아요. 야, 이런 식이면은 고려대에는 지금 13명의 교수가 여기 이런 거에 연루됐으니까 13년을 떠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죠? 양쪽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근데 13년은 무슨 뭐 13일도 이 화제가 안 되고 있는데 한 13명 정도 흥분하는 것 같네, 전국에서. 이게 균형 감각입니까?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용진 의원님은? 그래서 황희두 같은 청년이 민주당에서 열받아가지고 고려대 학생들 왜 이런 거에는 분노하지 않냐? 예, 열받아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참. 저는 그 고려대 우리 학생들 예전에 조국 장관 딸 그거 문제 가지고 엄청 막 촛불 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이 사건에는 왜 누구도 촛불을 들지 않아? 난 그게 진짜 궁금해요. 박용진 의원님, 그런 논평은 왜 안 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약간 이건 추측인데, 같은 고려대 가족끼리 벌어진 부정 비리니까 덮어주자라는 심리가 발동한 걸까? 왜냐하면 지금 그 조국 장관의 딸은 동양대 교수의 딸인 거잖아요. 지방대 교수의 딸이에요.
야, 지방대 교수의 딸이 감히 고려대 대학원을 들어와? 혹시 이런 심리였던 거 아니에요? 니네 엄마 아빠가 고려대 교수면 괜찮은데, 야, 지방대 교수의 딸이 고려대를 감히 들어와? 감히 우리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온다고? 이래서 촛불 든 거 아니야, 니들? 그게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야? 예, 너희들의 그 로얄 패밀리 집단 안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될 대학생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열받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고려대 교수의 자식 딸들이 이 수업 듣고 A 플러스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왜 시위가 없어? 무려 13명, 14명의 교수가 연루됐는데. 에? 박용진 의원님, 이런 것도 논평을 하셔야지 그래야 균형 잡힌 평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아무튼 그거는 뭐 그냥 추측이고요. 뭐 고려대생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고려대생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면 미안해요. 그냥 저 좀 설득시켜 주세요. 여러분이 촛불을 안 드는 이유가 궁금해. 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이 사건은 너무 13명의 고려대 교수가 연루됐다길래 13배는 더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이 그림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 박용진 의원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예, 박용진 의원이 뭘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금태섭, 박용진, 예? 조응천, 민주당의 이런 분들한테 이 그림으로 좀 착하게 쉽게 어린이 대하듯이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뭐냐면 inequality, 불평등, 그죠? equality는 평등이란 단어죠, 그죠? equity는 공평이란 단어고 justice는 정의란 단어예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그림 inequality, 불평등이죠. 왜 불평등해요? 나무가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 사과가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왼쪽에만 떨어져.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남자애는 아무리 기다려도 사과가 안 떨어지잖아. 그럼 이렇게 자리 배치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불평등이 맞죠, 그죠? 그다음 위에서 바로 오른쪽 옆에 거 그림 봅시다. 자, 이퀄리티? 이것은 과연 평등인가요? 라고 질문하죠. 왜 이럴까? 사다리를 똑같이 높여는 줬어. 사과 따 먹으라고. 왜냐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물음표가 붙었을까? 보세요. 나무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 그러면은 이 남자 꼬맹이는 사다리를 타긴 했는데 키가 안 닿아. 그러니까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맞는 거죠. 에쿼티. 공평. 왜 공평해? 보세요. 이 왼쪽에 있는 여자애보다 오른쪽에 이제 남자의 사다리가 좀 더 높죠? 왜 이게 높여줬을까? 왜 이게 높여요? 보세요. 나무가 기울어져 있잖아, 한쪽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평등하게 그 사다리를 높이를 주면 안 되지. 이 오른쪽에 있는 애는 사다리를 높여줘야 이게 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균형을 갖춰가지고 에쿼티, 공평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 이 그림도 세 번째 거가. 왜요? 한쪽에 너무 사과가 다 몰려 있잖아. 그러니까 남자애도 이제는 사과를 딸 수 있긴 한데 다 못 따. 양적인 면에서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쿼티까지 가긴 갔지만 좀 더 신경 써야 될 게 있어. 그게 맨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그림, justice. 보세요. 나무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 받침대를 둬가지고 나무를 가운데 이렇게 수평이 되도록 직선으로 뻗도록 그 기둥을 바로 잡아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사다리도 똑같이 균형 있게 똑같이 이렇게 높이를 맞춰줘도 아무 상관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과도 양쪽으로 다 균형 잡히게 열리는 거죠. 나무가 이제 똑바로 잘 자라니까 직선으로.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있는 애건 오른쪽에 있는 애건 사과를 공평하게 다 딸 수 있게 된 거죠. 뭐 때문에? 나무 지지대. 그죠? 나무 지지대가 왼쪽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정의라는 거죠. 정의.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로 이 저스티스로 갈수록 이제 문제들이 하나하나 고쳐지는 거죠. 그죠? 지금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의 지금 사고방식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두 번째 그림에서 세 번째 그림 요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어디까지 가 있어요? 이 네 번째까지 가 있는 거죠. 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왼쪽 오른쪽 뭐 좌파 우파 뭐 우리 편이니까 봐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언론 지형, 검찰의 수사 권력, 온갖 사회의 권력들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 그러면은 뭐부터 바로 잡아야 되겠어? 판단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부터 사다리 이렇게 나무 대가지고 일단 똑바로 펴주고 나무 기둥부터 그것부터 한 다음에 왼쪽 오른쪽 사다리를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 그렇게 해야 저스티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깨어있는 시민들의 그죠? 판단인 거죠. 이걸 이해를 못해. 경향신문 그 젊은 기자들도 그렇고 한겨레 젊은 기자들도 그렇고 박용진 정의당 부류들 이런 사람들 이걸 이해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주려고 나무를 덧대어서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딱 바로 잡는 그 세우려는 노력을 이해를 못해요. 진영주의라고 판단해 이 사람들은. 제가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설명해 줘도 1년 넘게 지금 우리가 이거 하나 이해시키려고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이걸 이해를 못해. 그래서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좀 가르쳐 주려고 가져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용진 의원님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죄송해요. 우리 학생 가르치듯이 얘기해서 이거 이해하시면 제가 참 잘했어요. 도장 꽝 찍어드릴게요. 박용진 의원님, 금태섭 전 의원님, 조응천 의원님, 그리고 정의당의 우리 많은 의원님들, 네, 제발 좀 4단계까지 좀 생각 좀 합시다. 왜 자꾸 2, 3단계에서 머물러 있는데 시민들보다 못해. 자, 다행히도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 우리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칼럼들이 있어요. 박용진 의원님 이거 보세요. 경향신문에 실린 칼럼이에요.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교수가 거대한 불공정에 분노하라 하면서 경향신문에 실린 칼럼이에요. 박용진 의원님 잘 보세요. 이거 신문 강성신문 아니잖아요. 경향신문 그죠? 그러니까 잘 좀 읽어보세요. 일부러 제가 가져왔어요. 자,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봉수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카이대 일부 학생들이 주도한 조국 자녀 입시 비리 규탄 집회,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대입제도를 부유층에 유리하고 창의성도 죽이는 정치 확대로 되돌려 놓았다. 공정에 관한 논의는 계층 간의 큰 불공정은 외면하고 계층 내의 작은 불공정에 주목한다. 상당수 진보 언론도 보수 언론이 던진 사이비 의제에 편성할 뿐 맞대응할 진보 의제를 잘 설정하지 못한다. 심각한 불공정의 이슈들은 공론장에서 사라지고 공정사회는 더 멀어진다. 잘 보세요. 우리 사회의 계층 간의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죠? 정작 고려대에 뭐 조국의 딸이 들어왔다는데 과연 얘가 자격이 있냐 없냐 이런 것만 가지고 계속 따지잖아요. 입학사정관제가 어떻게 계급적으로 문제가 되고 우리 사회에 그죠 많은 김용균 많은 그 산업재해 때문에 막 청년들이 그 산업재해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는 하나도 관심도 없고 얘가 고려대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것만 갖고 따지고 그 문제가 따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큰 공정에 관한 문제는 왜 외면하냐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진정 분노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기득권층을 재생산하는 교육제도, 자산 격차를 무한 확대하는 부동산 제도, 지지부진한 검찰 개혁, 출발도 못한 언론 개혁, 불법 승계에 올인해온 삼성 재벌. 이 무참한 현실에 왜 분노하지 않는가? 그죠? 시인 김수영은 1965년에 이미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붕괴하고 나서, 그죠? 요거에는 붕괴를 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노하는가, 붕괴하는가 라며 자책했다. 한국사의 분노는 왜 아직도 조그마한 데만 향하는가? 박용진 의원님, 이 칼럼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분도 진영주의자라서 그래요? 제대로 삽시다. 많이 응원합니다. 아이고. 경향신문 칼럼 굉장히 문제 많은데 이봉수 교수 정도만 제대로 된 얘기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한겨레 출신 기자라서 그래요. 네, 저랑 성향이 비슷한 한겨레 출신 기자십니다. 그나마 한겨레 출신 좀인 사람들은 이런 정도로 균형 잡힌 시각을 하는 사람들이 전현직 통틀어서 조금씩 남아 있는 겁니다. 이봉수 교수 칼럼 정도는 볼만해요. 박용진 의원님 아시겠죠? 잘 좀 보세요. 이 그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자, 맨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을 꼭 잘 보세요. 저스티스. 왜 이게 저스티스일까? 기울어진 나무를 바로잡는 그죠? 받침대가 있잖아. 그 받침대를 세우는 걸 같이 해야죠. 박용진 의원님 아시겠어요? 그거 없이는 계속 좌우가 그죠? 불균등하단 말입니다. 진영주의 이런 핑계 좀 대지 마. 당신이 무슨 헛소리 하는지 좀 살펴보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박용진 의원님 좀 가르쳐 봤습니다, 여러분.